잠 못 이루는 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고민은요, 초등 심화에 대한 고민입니다. 초등 심화를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이죠. 그러니까 수학이 약한 학생들도 고민을 하지만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도 어느 수준까지 내가 초등 심화를 하고 중등 과정을 들어갈까, 이렇게 고민을 하는 거죠. 사연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수쌤 팬입니다. 너무 흔한 질문이지만 제가 공수쌤 유튜브 보면서 내용을 잘못 이해한 거란 생각이 들어 질문 남깁니다. 저희 아들은 예비 초4입니다. 그러니까 예비 초4면 지금 초3에서 지금 초4가 된 거니까 이제 아직 한참 어린 상태죠. 딱 1년 전에 미국에서 돌아와서 선행이 전혀 안 되어 있었는데 급하게 3-1 최상위를 시켰더니 처음엔 하이 레벨에서 어려워하더니 금방 적응하고 1년 동안 4-2 최상위까지 끝냈습니다. 미국에서 살다가 1년 전이니까 초등학교 3학년이죠. 초등학교 3학년 1년 전이니까 대략 한 초3이 되는 요맘때 2월 달쯤 이제 귀국을 한 거죠, 국내로. 이때 귀국을 해서 초3부터 그리고 초4, 지금 요맘때니까요. 딱 1년인데요. 이 1년 동안 3-1 최상위부터 해가지고 3-2, 4-1, 4-2 요 최상위까지 이렇게 끝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좀 우수한 아이인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제 외국에서 살다 오면 지난번에도 제가 사연을 읽어드렸지만 언어 능력이라든지 독해력, 이해력 그런 부분부터 해서 수학을 외국에서는 이렇게 막 우리나라 같이 막 엄청나게 많은 양을 시키지 않기 때문에 속도도 많이 느리거든요, 일반적으로. 자, 이런 문제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1년 만에 요만큼의 학습을 했다라는 거는 어머님이 관리도 굉장히 잘 하셨을 것 같고 아이도 어느 정도는 학습 능력을 갖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을 한번 가볼게요. 자, 개념은 개념 플러스 유형 파워로 진행을 했고요. 개념도 있고 유형도 있는 교재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했으니까 아마 개념과 어떤 응용까지 어느 정도 학습을 한 방에 끝낸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연산이나 사고력을 꾸준히 풀어왔어서 도형에서 새로운 개념 나오는 단원이 아니면 최상위로 바로 풀리고 4-1 들어갈 때쯤 개념 독학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해보도록 했습니다. 연산이나 사고력은 꾸준히 했다는 겁니다. 연산은 수학 실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는데 사고력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1학년 혹은 위치학부터 꾸준히 하게 되면 최상위를 훨씬 잘 푸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교과심화를 좀 잘 풉니다. 특히 도형 문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푸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사고력 수학을 하게 되면요. 그리고 4-1 들어갈 때쯤 개념 독학으로 바꿨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초3 과정까지는 아마 이제 교수배 형태로 어머님이 지도를 하신 것 같아요. 초4부터는 이제 스스로 개념을 읽고 해봐라, 이런 개념 독학을 연습을 시켰다라고 합니다. 최상위 정답률은 75%에서 80% 나오고 다시 풀면 해결합니다. 이 상태가 이제 어떤 상태냐면 평범하게 잘하는 상태입니다. 평범하면서 잘하는 상태. 제가 이제 아이들을 최상위를 지도를 해보니까 정말 잘하는 아이들은 보통 95% 정답률이 나옵니다. 처음 풀 때. 속도도 빠르고 집중력도 돋고 그래서 실수 같은 것도 안 하고 95% 정도 정답률이 거의 나오고요. 그러니까 한두 개 틀리는 거죠, 한 단원에. 그리고 평범하게 잘하는 아이들이 보통 한 80% 정도, 80% 이상 정답률이 나오면서 거의 다 고칩니다. 거의 스스로 오답을 해서 다 고치는 거죠, 틀린 것들은.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몇 번 고치다 보면 거의 해결을 합니다. 이런 아이들이 평범하게 좀 잘하는 아이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보다 좀 떨어져서 교습하기가 힘들어지는 상태가 정답률은 한 70% 에서 80% 사이가 나오는데 오답을 해서 거의 못 고치는 경우는 최상위 해나갈 때부터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하죠, 아이들이. 이거보다 떨어지면 당연히 더 힘들어하고요. 자, 이 아이 상태는 평범하면서 잘하는 상태니까 최상위를 하면서 그리 많이 스트레스는 받지 않는 상태입니다. 아이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그리 스트레스는 받지 않을 거예요. 공수생 자녀분도 선행은 너무 빨리 나가지 않고 심화를 다지고 간다라는 얘기에 저도 진도 더 안 빼고 TOT라든지 3프로 경시대 기출문제 1031 등을 풀려봤는데 꾸역꾸역 풀어나가기는 하지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부담스러워하면서 오히려 수학의 흥미를 잃는 것 같더라고요. 자, 이렇게 평범하게 잘하는 아이, 아까 수준을 보면 최상위가 75%에서 80% 나오는데 오답을 통해서 고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 이상의 어떤 내용들, 이 정도 수준, 한 단계 넘어가는 이 정도 수준을 하면
그때부터 이제 스트레스가 받는 거죠. 오답도 나오고 오답이 나오면 고쳐도 잘 해결을 못하고 그런 상태가 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자기가 한 방에 뭐 생각해서 풀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없으니까. 근데 이런 어떤 상태는 아이들이 실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다 누구나 겪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디딤돌 기본을 해나갈 때 응용에 들어가면 이렇게 정체가 됐다가 응용을 또 해결하면 최상위 S 들어갈 때 또 정체가 됐다가 최상위 S를 해결하면 최상위 갈 때 또 정체가 됐다가 다 누구나 겪는 이런 단계죠. 자, 그래서 이런 단계에 어느 단계까지는 쭉 올라섰는데 그 다음 라인에서 진척이 잘 안 되는 단계, 이거를 시간을 들여서 노력을 하면 또 질적인 변화를 겪습니다. 이거는 수학을 못하든 잘하든 다 겪는 단계입니다. 단 차이점은 뭐냐면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은 이거를 많이 겪었겠죠. 이런 단계를 예를 들면 디딤돌 기본 해결했다가 응용에서 힘들었지만 응용은 다시 극복해서 한 단계 가고 최상위 S에서 힘들었지만 다시 극복해서 최상위 가고 최상위에서 힘들었지만 다시 극복해서 한 단계 가고. 그래서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도 똑같이 겪지만 차이점은 수학을 잘한 아이들은 이 단계들을 극복한 경험이 있습니다. 극복한 경험이 있어서 어떤 자기가 공부를 하다가 또 이렇게 막히게 되면 또 내가 한 단계 극복해야 될 단계가 왔구나 그러면서 그거를 인내를 가지고 이겨냅니다. 예를 들면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뭐 개념 원리 하다가 그보다 조금 높은 기본 정석 들어가면 연습 문제에서 막혀서 굉장히 실력이 안 되다가 그 단계를 극복하면 실력 정석이 또 안 되고 뭐 블랙 라벨이 안 되고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이제 마치 미션을 깨듯이 극복을 해나가는 과정입니다. 자, 수학이 약한 학생들도 똑같은 느낌을 받긴 받지만 이제 교재 난이도가 좀 쉽겠죠. 그리고 차이점은 자기가 이런 거를 극복한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런 막히는 단계가 있으면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 포기를 하고 너무 안 되니까 그냥 내 수준에 맞는 쉬운 교재들, 풀 수 있는 교재들만 하자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이런 단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갑니다.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시간과 노력을 많이 할 수 있는 초등학교 때 이런 자기 능력치를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가는 거를 시도를 하라고 많이 추천을 하고 있죠. 중학교, 고등학교만 돼도 굉장히 아이들이 바쁩니다. 다른 과목도 공부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최상위까지가 오답으로 고치면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단계였는데 그 이상의 단계를 가다 보니까 너무 시간도 걸리고 아이가 어려워하고 수학에 대해서 흥미를 잃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 단계 가기 전에 뭐 최상위에서 이런 상태가 되기도 하고 혹은 최상위 S에서 이런 상태가 되기도 하고 혹은 디딤돌 응용을 할 때 이런 상태가 되기도 하고 다 다르죠. 자, 학원을 안 다니는 대신 경험도 쌓게 하고 목표도 생기게 하려고 경시대회도 한번 나갔는데 오히려 낮은 점수 KMC 38점에 의기소침해지고 다시는 안 나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 상태를 봤을 때 평범하게 잘하는 아이, 그래서 최상위를 한 80%, 7, 80%대 정답률이지만 오답해서 그래도 스트레스 많이 안 받으면서 거의 다 고치는 아이들이 KMC 보면 이 정도 점수가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정상. 이거는 이제 아이가 부족한 게 아니라 이런 정도 상태일 때 보통 KMC 보면 이 정도 점수대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이런 아이들이 만약에 이제 선행을 또 빨리 뽑는 경우도 있거든요. 학습 능력을 더 높이지 못하고 선행을 좀 빨리 뽑아서 뭐 중등 과정은 다 나가고 고등 과정도 나가고 그러면 KMC 점수도 보면 좀 올라갑니다. 올라가긴 하지만 입상할 정도까지는 보통 못 올라가고요. 입상 바로 밑에 점수까지는 어느 정도는 올라갑니다. 그러던 중 선생님 유튜브의 다른 영상을 보니 자녀분 선행이 그래도 꽤 진행되어 있던 것 같더라고요. 최상위까지는 곧잘하고 TOT 정도는 속도가 많이 안 나도 그럭저럭 해나갈 만한데 제가 너무 심화를 경시대의 수준으로 잡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자녀들이 선행이 그렇게 빠르지 않은데 선행이 빠르다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 자녀들이 이제 중2 올라가는 우리 큰딸은 지금 2학년 2학기 거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중1 올라가는 둘째 딸도 진도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진도를 맞췄어요. 본인들이 맞춰서 서로 이제 공부를 둘이 이제 하는데요. 모르는 거 있으면 서로 물어보면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연년생이다 보니까 이렇게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공부할 때는 그래도 서로 도움을 받으면서 뭐 이 문제 안 풀리면 어떻게 푸냐 이렇게 물어보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둘의 진도를 맞췄습니다. 자기네들끼리. 그래서 어쨌든 진도가 이렇게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초등학교 5학년 올라가는데 우리 아들은 지금 4학년 2학기 최상위를 아직 마무리 못했어요. 마무리 못한 상태에서 진도를 5학년 1학기 거 기본
늘 나갔죠. 이거는 거의 끝나갑니다. 기본은. 최상위는 한 지금 제가 볼 때 한 60% 정도 한 것 같아요. 잠깐 아들이 하기 싫다 그래서 멈추고 5학년 1학기 거 기본 나가고 있어서 저희 자녀들은 그렇게 진도가 빠르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저희 아이는 경시대 점수가 늦은 이유는 속도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머님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속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하지만 단순히 속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 단계의 문제가 되면 아이들이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최상위 정도는 굉장히 빨리 푸는 아이도 그거보다 한 단계 높은 거를 가면 속도가 많이 느려지는 거죠. 그래서 그냥 우리 아이가 속도가 너무 느려서 경시대가 많이 못하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긴 하지만 난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는 그런 문제들을 풀다 보면 아이들이 문제 해석에서부터 시간이 오래 걸리죠. 문제 해석도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문제를 어떻게 풀까 설계하잖아요. 그 설계하는 과정도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대부분 계산도 복잡하기 때문에 계산하는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난도가 높은 문제를 가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일반적으로 정상입니다. 자, 물론 문제 푸는 연습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평소에도 아주 느린 편은 아니지만 빠릿빠릿한 성격도 아니고요. 한 가지 더 어쩌면 영어 독해가 한글 독해보다 편안한 상황에서 수학은 한국 문제집으로 나가다 보니 그럴 수도 있고요. 자, 물론 이제 이런 부분도 충분히 영향을 미치긴 하는데 최상위를 넘어서는 교재가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거는 이런 부분보다는 그냥 문제 자체, 난도 자체가 올라가서 오래 걸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속도 문제를 차치하고 12에서 13번 정도까지는 실수 없으면 다 맞는 편이고 오히려 뒷부분에 5점짜리 문제들은 풀고 정답률도 높은데 중후반에 나오는 4점짜리들은 시간 때문에도 손도 못 대고 아이 말로는 5점짜리 문제보다 더 어렵답니다. 수할맛 엄마이다 보니 이 부분에 도움을 줄 수가 없더라고요. 자, 이 부분은 저도 이제 KMC, 난 뭐 성대경 시대의 초등 그런 부분 전문적으로 수업하는 선생님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든데요. 제 기억에 그 KMC나 성대경시대에 이제 공부하는 아이들 문제들을 풀려보면 그 5점짜리 문제 같은 경우가 하나씩 세고 막 그런 게 많을 거예요. 도형 문제도 좀 많았던 것 같고 뭐 세는 문제도 좀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파트가 난도가 그리 많이 어렵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도형 문제라든지 세는 문제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복잡하진 않거든요. 많이 복잡하진 않고 규칙을 가지고 잘 세면 되는데 한두 개씩 아이들이 보통 놓치고 실수하다 보니까 많이 틀려요. 그래서 이런 파트라서 아이가 상대적으로 이 부분이 맞고 4점짜리 같은 경우가 좀 약간 복잡한 대수 문제들이 좀 많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복잡한 대수 문제, 그러니까 뭐 방정식 스타일의 문제들 그런 쪽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래서 아이가 상대적으로 이런 파트가 좀 약하고 이런 파트들은 좀 강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보통 아이들 이제 그런 거 숙제 내줘서 풀려보면 4점짜리가 복잡하고 좀 대수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5점짜리는 문제 해석은 많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5점짜리 문제 해석이 되니까 5점짜리를 먼저 풀어서 맞는 경우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그쪽 관련한 전문가가 정확하게 원인을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비전문가인 제가 보기에도 이렇게라도 따라오는 아들이 고맙고 지금도 저보다 수학을 더 잘하는 것 같아 기특합니다. 엄마 말대로 잘 따라주는 아들을 제가 방향을 제대로 잡아줘야 시간도 에너지도 낭비가 없을 거란 생각에 조언을 구해봅니다. 지금 저희 생각은 다시 선행에 속도를 좀 붙여서 개념 플러스 유형 파워 최상위 조합으로 5학년 과정부터는 꼼꼼하게 나갈 생각입니다. 중학교 연계성도 높은 것 같아 개념서도 가능하면 다 풀고 넘어가고요. 이렇게만 하기에는 문제량이 적고 심한 문제도 더 달아봐야 될 것 같아 한 권으로 끝낼 수 있는 TOT로 마무리하면 어떨까 합니다. 개념서에서 시간을 줄이고 3%나 경시대회 1031 등을 더 다뤄야 할까요? 이 부분은 수학자라는 아이는 이렇게 공부합니다라는 제가 쓴 책에서 어느 정도 로드맵, 즉 일반고를 갔을 때 수학을 잘하기 위한 학습 로드맵을 좀 잡아줬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일단 심화부터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 초동 심화는 어느 단계까지 하면 좋냐 이런 거죠. 그러면 당연히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겠죠. 근데 이제 많이 하다 보면 아이 역량에 따라
많이 해도 잘 소화를 하고 시간도 충분히 여유 있게 가는 아이들이 있는 반면에 거의 뭐 시간을 다 투자하고 오래 걸리고 스트레스 받는 아이들도 있죠. 그래서 적당한 부분에서 타협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많이 하는 게 좋아요. 많이 하고 어려운 문제도 풀고 이것저것 고민하고 그러면 점점 수학을 잘하게 되니까 더욱 좋은데, 대부분 그렇게 하다 보면 선행도 못 나갈 뿐더러 다른 과목 공부할 시간도 없고, 뭐 초등학교 때는 예체능도 하고 놀기도 하고 책도 읽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다 안 되기 때문에 적당한 타협을 하죠. 초동심화를 적절히 타협한다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에서 타협을 하면 좋냐라고 하면, 저는 교재 난도로 보면 초등학교 최상위에 해당하는 난도가 중학교로 치면 센 수학이나 한 1품 정도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품은 중학교 과정에서 이제 심화 교재가 아니라 보통 준심화 교재로 분류가 되거든요. 최상위는 유형별 교재 중에서 좀 어려운 교재로 분류가 되죠. 따라서 최상위나 아니면 최소한 최상위 S 같은 경우는 중학교로 치면 한 센 정도 난이도랑 좀 비슷할 것 같아요. 중학교로 쳤을 때 센이나 1품 정도까지 하는 아이들이 아주 최상위권은 아니고 보통 상위권 그룹들이 그래도 하거든요. 이 상위권 그룹들이 고등학교를 가면 보통 3등급, 평균적으로 한 3등급 정도 받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최상위, 안 되면 최상위 S까지는 좀 한번 시켜보려고 좀 노력을 하는 게 하나의 기준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통 책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유튜브로 얘기할 때도 이 정도 기준점들을 잡아드립니다. 타협을 한다면, 물론 이제 심화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겠지만 뭐 개인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적당한 시점에서 타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시점으로 잡으면 좀 무난할 것 같다. 제 자녀들은 지금 최상위까지는 다 시켰습니다. 4학년 아이들도 수학에 그렇게 잘하진 않지만 최상위까지 꾸역꾸역 제가 시키고 있는 거죠. 왜냐면 최소한 최상위까지는 시킨 애들이 제 경험상 중학교 가서 1품 정도까지 무난하게 하고 1품 정도를 해야 블랙라벨 정도 수준을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거든요. 그래야 이제 블랙라벨까지 도전을 해야 고등학교 가서 1, 2등급을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요거를 기준점으로 좀 많이 말씀을 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최상위를 보통 넘어서는 교재들이, 저도 이제 초등교재 뭐 전문가는 아닌데 뭐 TOT라든지 뭐 최상위 사고력이라는 책도 있죠. 초등학교 때 A급 수학이라는 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도 더 어렵다라고 들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점프 왕수학인가 라는 책도 있는데 이것도 좀 어렵다라고 들었습니다. 초등부 선생님들한테요. 그래서 이런 교재 뭐 3프로 올림피아드라든지, 자, 이런 교재들은 좀 난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최상위나 사고력 교재, 그 다음에 뭐 개념 교재, 이 정도 세 권 구조로 공부를 해나가는데, 이렇게 하니까 너무 진도가 빠르더라. 진도가 너무 빠르다. 그래서 진도가 막 2년, 3년 이렇게 선행이 빨라진다, 아이가 뛰어나서. 그랬을 때는 이제 이런 어떤 교재들, 이런 교재들이라든지 경시대의 준비, 이런 걸로 해서 선행 속도를 좀 조정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책에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아이 수준이 딱 최상위 정도 풀면서 스트레스 없이 갈 만한 수준이니까요, 최상위 정도 풀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념서에서 시간을 줄이고 3%나 경시대 문제 1031을 더 다뤄야 할까요? 이거는 이제 어머님이 판단하시면 되는데, 아이 수준으로 봤을 때는 최상위 정도 하고요. 만약에 이 최상위 정도 하는데 시간이 좀 여유가 있다, 선행이 너무 빠르다, 그러면 이제 문해길 심화 정도 좀 추가를 하면 괜찮겠죠. 그리고 지금 아직 4학년이니까요. 4학년이니까 뭐 1031 이런 거, 사고력 수학 같은 경우는 이 정도까지는 하는 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는 최상위권은 아니지만 잘해왔다 생각이 들어서 고학년 올라가고 학원에서 진도 빼는 속도 보니 홍공으로 잘할 수 있을지, 저희 아이에게 맞는 방법은 무엇일지 고민되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어머님 마지막 질문은 이거죠. 그 황소 시험을 봤는데 제일 아랫반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아랫반. 그래서 아랫반에 들어간 거를 학원 다니면서 계속 할지 아니면 지금같이 혼자 할지, 이거를 문의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 견해를 묻는다면 황소업 제일 아랫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황소 수학 다닌 아이들을 좀 가르쳐 봤더니 위에 반 애들을 가르쳐 봤거든요. 아랫반보다는 위에 반 애들, 두 번째 반이라든지 첫 번째 반까지는 안 가르쳐 봤고, 두 번째 반이라든지 이제 황소 수학 다닌 애들을 가르쳐 봤는데 그렇게 뛰어나진 않아요, 아이들이 수준이. 물론 이제 지역에 따라 또 차이가 있겠죠. 제가 있는 지역 황소 수학 수준이 떨어져서 그럴 수는 있는데, 아이들이 그냥 잘하긴 하는데 그냥 평범하게 잘하는 수준입니다. 고등학생까지 가르쳐 본 경험에 의하면 그렇게 막 얘가 뭐 고등학교 와서 굉장히 뛰어나게 잘하겠다 그런 수준까지는 아니고, 보통은 그냥 평범하게 잘하는 수준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아이들이 되게 노력파들이 많더라고요. 황소수학 같은 경우는 특히 애들이 되게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성실하고. 그래서 평범하면서 약간 잘하면서 좀 노력 열심히 하고 성실한 아이들이 좀 많습니다. 아랫반보다 좀 위에반 아이들이요. 제가 있는 지역에서. 따라서 또 아랫반에 지금 들어갔는데 한번 해봐도 괜찮을까요? 아랫반 수준이 그렇게 높을 것 같진 않아요. 그렇게 수준이 높을 것 같진 않고 학습량도 그렇게 빡셀 것 같진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프로그램 잘 모르니까 한 아랫반 정도 수준 들어가면 지금 아까 얘기했던 아이 상황이나 그런 거 봤을 때는 좀 무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외국에서 살다 온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약간 학습량을 좀 늘리는 것들이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왜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 많이 가르쳐 봤는데 아이들이 속도가 되게 안 나거든요. 문제 풀면. 속도가 안 나서 굉장히 수학을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약간 학습량이 좀 더 많을 거잖아요. 아무래도 학원이니까. 그래서 아랫반 정도는 제가 위에서 한 두 번째 반, 뭐 세 번째 반 그런 애들도 좀 해봤는데 그리 뛰어나 보이진 않으니 아랫반도 그렇게 뭐 빡세거나 잘하는 아이들이 들어가는 반 같진 않다. 그러므로 한번 학원을 다니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왜냐면 학습량을 좀 높이는 차원에서 일단 학원을 다녀서 학습량이 많아지면 보통 속도는 어느 정도 빨라져요. 그 시간에 쫓기면서 뭔가 숙제도 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압박감들이 있으면 속도가 빨라지니까 황소수학을 한번 다니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